자, 지금은 테마주 전성시대 연말을 이끌 핫한 테마를 찾아라. 자, 우리 뭐 파트너분들마다 다 노리고 있는 종목들이 다 다를 건데,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주가가 좀 세게 한번 올라주려면 보통 셋 중에 하나는 돼야 되죠. 뭐 내년, 내후년에 돈을 많이 벌 것 같든가, 아니면 당장 연말에 뭐 좀 주가 뛸 만한 재료가 좀 빵빵한 게 있거나 뭔가 있어야 이 기업이 이 시장을 주도하게 됩니다. 자, 우리 파트너분들이 보셨을 때 뭔가 올 연말에는 야, 이 기업이 내년에 뭐 돈 많이 벌 것 같아서 한번 이슈가 세게 될 것 같다라든가, 또는 이쪽이 요런 일정 때문에 뭐 기대감을 잔뜩 모을 것 같다든가, 자, 어떤 쪽을 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자, 먼저 연말을 이끌 핫테마 어떤 쪽을 좀 주목하고 있는지부터 들어보고 관련 기업들까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호근 파트너님. 네. 뭐 저희가 테마 이러면 보통 인식이 잡주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릴 테마는 네. 잡주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뭐 시장에 한번 관심을 확 받을 수 있는 이런 하나의 테마를 의미하는 겁니다. 네. 연말을 이끌 핫테마, 음. 이쪽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쪽 괜찮게 보시나요? 네. 제가 이제 테마는 그렇게 뭐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12월에 좀 관심을 많이 받는다면 아무래도 지금 그 대부분 종목들이 지금 많이 올랐는데 못 오른 쪽이 아마 남북경협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12월을 남북경협주를 좀 핫하게 보는 이유는 지금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또 진행될지는 또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뉴스에서 이제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11월 달에 이제 북미 실무 협상 늦어도 12월 초에 열리고 12월 달에 북미 정상회담 뭐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면 12월에 가장 핫한 테마는 말 그대로 남북경협주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는 뭐 장이 좋다 보니까 못 올라서 못 올랐던 종목들도 올라오는 이런 좀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어느 정도 모멘텀만 뒷받침이 된다면 남북경협주가 가장 좀 핫하지 않을까 12월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우리가 이제 보통 남북경협주 얘기를 하면 보통 이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을 이제 현대엘리베이터 얘기를 하고 종목 있죠. 얘기는 네. 예. 네, 잠시 후에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남북경협주, 뭐 어제도 이 시간에 제가 남북경협주 얘기를 살짝 해드렸는데요. 오늘 뭐 좀 제법 올랐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이게 여기서 뭐 끝날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뭐 한 번 더 올랐다 좀 쉬었다가 한 번 더 가든, 아니면 또 오늘 올라서 내일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든, 어쨌든 분위기가 이 자리에서 그냥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연말 전에 한 번은 더 이슈가 되지 않을까, 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종목 얘기, 네, 좀 더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한옥수 대표님. 네. 자, 연말 이쪽 한번 꿈틀대지 않을까? 네, 어떤 쪽? 뭐 주도주는 시대적인 재료를 갖고 있는 게 주도주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이 또 중국과 관련한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네. 중국 관련주가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토론 이제 대상으로 삼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 중국 관련주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중국 관련주 하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SM 같은 것도 요즘 그것도 있지만은 네. 사실상 또 이제 이 배당과 관련해서도 의미가 있는데 특히 이번 같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종목 이야기 이건 아닙니다. 네네. 예를 들면 말씀드리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현재 이 경영 상태, 경영진의 어떤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지금 행동주의 펀드가 지금 이제 공격을 개시하는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연말 이전에 이제 배당을 앞두고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런 것과 맞물려서 일단 우리 하나가 종목들을 이제 선택할 수가 있는 건데 중국 관련주는 이제 우리가 왜 주목해야 되느냐면은 관군제가 있어 중국 소비 시즌에 들어가죠. 그다음에 또 미중 간에 일단 무역 협상이 또 이제 서명을 앞두고 있죠. 이번 1차 서명은 미니 딜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1차 딜의 어떤 그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전체에서 한 6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삼고서 다음 이제 2차 협상에 또 나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꽤 의미가 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 또 우리가 중요한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 그동안 이제 톱니바퀴 잠시 멈춰 섰던 건데 이걸 다시 또 가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에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에 세계 경제 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 경제는 중국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고 봐야 되는 거죠. 중국 관련주에 우리가 말씀은 제가 앞에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그 종목은 아니고 네. 다음 이야기할 거는 제가 다른 종목을 제시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국 소비 관련주들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뭐 단발적으로는 관군제나 또 연말 소비 시즌 관련한 좀 기대감도 붙을 수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사실은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일단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어쨌든 뭐 미국도 좋아지겠지만 중국도 숨통이 좀 트일 수가 있고요.
일단 중국 경기가 좀 살아나게 된다면 또 중국인들의 또 소비력이 좀 살아날 수 있다는 부분들도 관련된 기업들을 건드릴 만한 충분한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강준혁 파트너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 증시일까를 핫한 테마 어떤 쪽을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벌써 이제 불은 달궈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불만 한 번 더 붙으면은 이제 한번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핀테크라든지 전자지불 시스템에 여러분들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붕어빵을 사러 갔는데 붕어빵 예전에 1,500원치 사면 동전을 1,500원에 냈죠. 근데 요즘은 붕어빵 사러 가면 앞에 이상한 게 하나 붙어 있습니다. 계좌번호가 붙어 있죠. 네네. 이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동전이 필요 없는. 그리고 이제 주차장 같은 데도 여러분들 가보시면 보통 주차장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용카드를 안 받더라고요. 근데 신용카드를 안 받지만은 계좌번호를 달라 그러면 계좌번호를 주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모바일 쪽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체라든지 하는 부분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동전 거의 뭐 들고 다니시는 분들, 현금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생각을 해보면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유통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프라인은 장사가 거의 안 되고 있고 이마트처럼 온라인 쪽으로 급속적으로 이게 좀 전환을 하고 있는 업체들만이 지금 주가가 좀 상승하고 실적이 향후에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다시 얘기를 하면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신용카드를 끊는 사람들의 숫자보다는 이제 온라인으로 가속화된다는 얘기 자체는 온라인에서 어떤 전자지불 시스템이라든지 핀테크를 이용한 일단 결제 시스템이 시장 안에서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5G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를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이 더욱더 가속화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시장 안에서 핀테크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전자지불 시스템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오르지 못한 것이 사실인데요. 소외가 되다 보니까 이미 실적이 많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고 연말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한번 또 부각이 될 가능성 그리고 핀테크 같은 경우에는 향후 이제 핀테크 3법 같은 경우에 어떤 모멘텀이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 연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핫하지 않은 핫한 부분은 이미 지나간 경우가 많으니까 핫하지 않은 핀테크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는 거에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핀테크와 전자지불 관련된 쪽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파트너분들께 종목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남북경협죠. 앞서 뭐 얼쩍 현대 엘리베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현대 엘리베이인가요? 예, 현대 엘리베이터. 예. 현대 엘리베이터는 이제 우리가 그 남북경협지에 거의 죄송합니다. 거의 대명사로 사용이 되죠. 일단 이제 금강산부터 개성공단 뭐 이런 부분까지 지금 현재 가장 이제 그 남북경협을 주도할 수 있는 뭐 이러한 그 기업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테마주가 이제 그 다소 이제 리스크가 있는 거는 이게 이제 어떤 하나의 이제 실체를 가지고 올라가기보다는 이제 하나의 이제 분위기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 주가가 그 못 갔을 때 이러한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대엘리베이터는 지금 현재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목표가를 대략 살펴보면 대략 한 8만 원 정도, 9만 원 정도, 이 정도는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라면 테마에 관련돼서 이 주가의 어떤 급등락에 대한 리스크를 상당히 좀 방어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 남북경협지가 잘 됐을 때는 좀 수익도 한번 어느 정도 그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이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엘리베이터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아무튼 뭐 연말에 남북경협 이슈는 다시 한번 뭐 어쨌든 간에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잡기 위해서 실무회담을 하든 뭔가 이런 부분들 중간중간에 마찰이 있더라도 어쨌든 내년 트럼프 대선 일정을 감안하면 뭐 연말에 이런 것들이 좀 불거지지 않을까 그러면 남북경협전이 다시 한번 꿈틀대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물론 예전에 그 할애했던 가격까지 올라가기는 좀 힘들겠지만 어쨌든 뭐 한 8, 9만 원 정도 안으로는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이벤트는 가능하지 않을까 얘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자, 한옥석 파트너께도 들어봅니다. 자, 준비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뭐 CS 윈드 이렇게 제시해 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중국 관련주는 아니죠. 네네. 네. 근데 사실 이제 지금 상태에서 최근에 흐름을 갖다 이렇게 보면은 저는 아무리 이제 퍼시픽이 이제 주가가 많이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 매우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이전에 에코 마케팅이라는 종목이 또 실적이 엄청나게 좋은 종목인데 주가 바닥에 있다가 튀면서 돈 많은 이상이 이제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트렌드적인 어떤 변화를 갖다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면은 경기가 침체한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 경기가 좋을 때는 파이가 이렇게 커진 거죠. 네. 근데 이제 파이가 이제 요만해진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 이걸 갖다가 이제 여러 업체들이 나눠 먹어야 되다 보니까
들어올 파이가 이제 적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떤 특정한 회사가 매출을 늘리고 마켓쉐어를 늘리고 이렇게 경쟁력을 가진다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일단 해자가 종목이라든지 이런 정도가 돼버리면은 다른 업체들은 이제 마켓쉐어를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이 회사다가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은 사실상 투자들이 볼 때는 상당히 특출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당연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추세적 흐름을 볼 때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돋보이게 마련이고 그 종목들 매수가 몰리면서 주가가 이제 강세를 보이는데 CS 윈드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풍력 관련주입니다. 근데 풍력 관련주가 뭐 그렇게 지금 좋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 실적을 한번 여러분들 들여다보시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보여드릴 수 없지만은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왜 그런 주가가 그동안에 많이 빠졌느냐? 이거는 바로 일단 미국에서 일단 반덤핑 조사를 한다 해가지고 관세를 갖다가 12월 달에 매기겠다 하니까 주가가 떨어진 거죠. 근데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근데 그럼 관세를 갖다 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느냐? 됩니다. 한국과 동남아 일부 국가들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매긴다 했으니까 말레이시아 현지 법인을 통해서 미국을 진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얼마든지 미국의 관세를 갖다 피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실적은 올해도 좋지만 내년도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CS 윈드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실적에 대해서 주가 가치가 너무 저평가됐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이제 출발을 갖다 하는 이런 스타트 상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한옥수 파트너께서는 CS 윈드 뭐 주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지만 오히려 위기를 좀 기회로 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설명을 주셨습니다. 자, 강종혁 파트너의 종목들을 봅니다. 핀테크 전자결제주 네. 어떤 쪽일까요? 저는 KG 이니시스를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제 핀테크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토스라든지 아니면 카카오 같은 경우가 이 핀테크 안에 들어가고 KG 이니시스라든지 하는 종목군들은 전자지불로 보통은 구분을 하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핀테크가 가면 전자지불도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일단은 그 부분 이용을 해서 KG 이니시스도 봐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KG 이니시스는 사실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주가가 좀 오른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사실 이제 좀 장기적인 흐름을 보면 NHN 한국사이버결제보다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이유 자체는 사실 지금 KG 이니시스의 고객들 중에서 여러분 다 아시는 네이버 굉장히 크죠. 그리고 GS 홈쇼핑 요 두 개의 대형 거래선이 이탈을 했습니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이 종목이 실적이 이제 안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번 3분기에 뚜껑을 한번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3분기 영업이익이 227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9% 증가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들 거래선이 이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은 그러한 부분을 보였다라는 점. 두 번째로 하나 생각을 해볼 부분은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강군제라든지 여러 효과로 인해서 4분기에는 일단은 거래액 자체가 2조 원을 이제 최초로 또 달성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대세 상승을 준비하는 종목으로서 KG 이니시스 충분히 관심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도 뭐 좀 오르다가 윗꼬리를 달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뭐 강군제 때문에 그런가요? 이 결제 관련주들 소개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KG 이니시스도 드문드문 이 시간에 좀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